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오늘 YTN 라디오 방송에서는 국힘 정미경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남아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오크와 용이 만났네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현재 핵거세를 당한 상황에서 이찍들이 어떻게 정신승리하며 버텨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승리를 박살내는 용해인 의원의 깔끔한 정리가 나옵니다. 자, 보시죠. 아니 우리가 이게 NPT 가입된 나라들이 무슨 지금 자체 우리 핵 보유한다 하자 전술핵이라 있어야 된다. 저도 찬성해요. 그렇지만 그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NPT 때문에 어렵다. 그럼요. 네. 그럼 미국이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쉽게. 네. 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원하는 걸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적어도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50도 안 주는 판인데 네. 100을 원하면 50을 주든 10을 주든 20을 주든 실리적으로 뭘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더 진전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때 거예요. 그거보단 진전된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아까 제가 문서핵, 종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라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일단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더 또 이상한 짓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는 전술핵을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전술핵에 가깝게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그 거거든요. 터전이 용해인 의원께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여당의 주요 인사들께서 뭐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져와야 되는 성과가 크게 이제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있었는데요. 경제 분야는 이제 그 반도체법이라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따내야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3월, 4월 이제 미국이 반도체법 시행 규칙과 그 IRA 시행 규칙을 발표하면서 이미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의제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제거를 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8조 원 세일즈 뭐 이런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그 한미 FTA 같은 이제 질서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미국이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들로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미 직접 투자하기로 작년에 약속한 금액만 4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45조요? 예, 이 경제적으로도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안보 관련돼서도 뭐 워싱턴 선언 하나 정도가 남았다 정도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문서 핵이라고 없는데 표현했습니다. 예. 네, 문서로 핵이 오면 뭐합니까? 문서를 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NCG 핵 협의 그룹 창설에 대해서도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이 요구 그 회담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한미 핵정력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연습에 대해서 미국이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이제 핵무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그냥 동맹국도 아니고 도청의 대상이 되는 동맹국에게 나누어 줄리 만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분들이 자체 핵무장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많이 예. 얘기하셨습니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고 뭐 그 친윤 공부 모임 그 국민 공감에서도 뭐 한국식 핵무장 이런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강력한 말들을 많이 쏟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의 봉쇄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 그리고 한국이 요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국의 사실상 완곡한 거절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회담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얻어온 게 없는데 대통령 혼자 국빈 방문하셔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환대 받으시고 만찬 하시고 뭐 노래 부르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선 참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한 정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용해인 의원은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서 완곡한 표현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완곡한 표현을 붙들고 최근 정부 여당에서 핵 공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현식 의원, 박대출 국힘 정책위 의장이 모두 그 완곡한 표현은 핵 공유를 의미한다며 지지층의 정신승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 여당의 해석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빰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에드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는 않는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워싱턴 선언에 한 번 오열했던 이 측들은 그 이름대로 2번 오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형국은 그들이 계속 핵핵거리니까 미국이 아예 핵거세를 시켜버린 겁니다. 핵거세를 완곡하게 표현해줬더니 또 핵핵거립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핵핵거리겠다는 기세입니다. 왜? 반공은 나의 존재 이유고 안보장사는 나의 주 수입원이니까. 그래서 무지성 지지층에게 계속 희망 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안보장사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힘당은 안보장사 하다가 대한민국을 핵거세 시킨 겁니다. 내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 미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하니까 언론들과 이 측들이 국격 올라갔다고 신이 나 있습니다. 메모지나 프롬프터 없으면 한국말을 못하는 윤석열을 보고도 영어 웅변대회 잘했다고 좋아하는 그들의 지능이 정말 물고기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성으로 추켜 세우게 되면서 윤석열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통역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이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 알아먹는다, 또 인게이지먼트 어그레시브한다. 그럼 미 의회 영어 연설이 영어 웅변대회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협상 내용에는 충실하지 않고 영업 연습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그걸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30%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은 5% 오른 37%, 국힘당은 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32.3%가 나온 가운데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6.3%, 국힘당은 3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누굴 찍겠냐고 물어봤더니 민주당 45.6, 국힘당 27.9, 제3지대 정당 13.7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제3지대 정당 출연으로 민주당보다는 국힘당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이탈은 미미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 15.6%가 제3지대 정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당층으로 빠져있던 사람들이 대거 제3정당 지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커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작용이 워낙 센 상황이라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반작용 또한 센 상황입니다. 그것은 부정평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64.7%가 부정평가인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 강부정이 무려 56.4%고 약부정이 8.3%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을 심판하고 싶은 사람들은 심판이 안 되는 제3정당으로 안 갑니다. 심판보다는 견제를 해야겠다는 사람 일부가 제3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국힘당과 제3정당, 사실상 국힘 이중대는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중도 무당층들이 투표장에 잘 가지도 않을 거면서 제3정당 지지를 밝히며 마치 제3지대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언론들은 앞으로도 이 제3지대 정당을 커 보이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사된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다 34.6%, 수습 가능한 위기다 25.1%, 큰 위기가 아니다 34.7%.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돈봉투 사건이 큰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선제적 탈당, 선제적 검찰 출두가 반전을 가져왔던 거죠. 영길형 잘했어.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민생 자판기의 면모를 보여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생 통과 이재명, 민생 거부 윤석열이라는 구도로 총선에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낙연계 박강원이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는 민주당 선비들이 공천 불안감을 느끼고 수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선비들을 이끌고 있는 더미대 강훈식과 수박들의 합작품이라고 봐야죠.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당을 또 다시 경랑송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오늘 민주당 선비들의 이기적인 선택은 훗날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 부메랑은 추미애 공천관리위원장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이 이뤄지는 가운데 밖으로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안으로는 수박을 청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